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유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증시만 혼조 흐름, 특히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종가 보시게 되면요. 다우지수만 간신히 0.01% 거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0.7, 그리고 아스닥 지수는 2%대의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서 다시 11,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실적, 지표, 그리고 채권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 계속해서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잘 나와줘야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시간 외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본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게 됐고요. 이날 반도체 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분기 순이익 그리고 매출은 예상치에 좋았지만 결국에 4분기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또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전망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것이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어제도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11월은 몰라도 12월엔 있을 수 있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만 대부분 하락을 한 것이었는데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집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평균 7.1%,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안 좋았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0%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5.7%, 8월 대비해서도 더 적자폭이 깊어지는 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강하게 금리를 올리기에는 시장의 환경 자체가 조금씩은 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입니다. 이미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국채금리 수익률 차이가 역전된 거는 이미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간밤에는 이제 2년물보다 더 단기물인 3개월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따르면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침체에 대한 부담감도 가져간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섹터 평균 0.7% 밀렸습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탄력성이 좋았었고요. 시장에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때는 또 헬스케어가 고개를 듭니다. 1.1% 상승을 했고 가장 부진했던 게 서비스 IT인데요.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이라든지 미디어 이런 성장주들의 부진함이 유독 컸었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2%대 밀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말씀을 앞에서 계속 드렸다시피 기술주의 부진함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 쪽에서는 신용카드 그리고 헬스케어와 에너지 쪽에서 강세를 띠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IT 쪽에서는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 7%, 구글 9%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안 좋게 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5% 이상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적이 시간 외에 잘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서비스 나우 이런 종목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 외에 지금 두 자릿대의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지금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진한 전망 때문에 하락을 했고 다른 투자 종목들한테도 그러한 악영향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해석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까지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하고 AMD가 2%대 하락, 그리고 메모리 쪽과 관련해서는 선방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7%, 웨스턴 디지털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장비주 쪽에서는 그래도 밀리지 않게 되면서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램 리서치가 1.5%,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0.7%대로 상당히 시장에서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 밖에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이 개별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CEO가 대만의 TSMC 쪽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는 밀렸지만 시간 외에서는 4%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인텔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37%나 초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화려한 증시 대비를 했다라는 점도 이날 세부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금융주 쪽에서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특히 눈에 띄시는 게 바로 신용카드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소비가 나오게 됐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날 특징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자 쪽에서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이날 4.6%, 마스터카드도 동반해서 2.6%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밖에 섹터별로 개별적인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날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5% 상승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산업재 쪽에서는 보잉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부진했고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졌고요. 효자 라인업인 737 모델 자체의 판매량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계속해서 부분별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이제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2%, 3% 하락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5%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는 거의 15%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혼재가 됐고 전망은 부진했습니다. 우선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약간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잘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으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시장의 전망의 측면에서 디지털 광고업체 자체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연초 대비해서도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이 수익원 자체가 안 좋게 되면서 이날 메타 플랫폼스가 22% 장중 기록과 시간 외 기록을 이제 합산한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10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회사 비자 보겠습니다. 완전히 반대 얘기가 되겠는데요. 실적도 잘 냈고 그리고 배당도 잘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5%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회계 연도상 4분기가 되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신용카드를 긁는 이런 지불 횟수가 늘었고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달러로 인해서 국제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비자 카드의 매출을 늘리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금 역시 전보다 20% 올려서 주당 0.45달러를 줬다라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날 비자는 200달러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11월 달에 ECB에서 75bp 올릴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된 상황에서 악재로서 기억되진 않았었고요. 이제 오히려 3분기 실적에만 좀 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를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약했고 후반에 점점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초반에 약했던 거는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 기술주의 흐름이 안 좋아서 밀렸다가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은행주들의 실적 자체는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전망도 비교적 다 잘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일이 가장 좋았고요. 1%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0.4, 그리고 영국이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서 이제 85달러를 넘기고 거의 90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 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악재가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한다 정도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3% 올랐고요. 이날은 달러 약세 덕분에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금값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bp 큰 폭으로 밀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계속해서 역전돼 있다는 점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발표되는 가운데 나스닥이 많이 밀렸네요.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여파 속에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IT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알파벳은 유튜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며 광고에 의존하는 다른 기술 기업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오늘 9.1% 급락했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데다 4분기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제시하면서 오늘 7.7% 하락해 동종 업체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채의 장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3개월물의 미 국채 금리는 지난 24일 장중 10년물 국채 금리를 역전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 내내 10년물의 금리를 웃돌았고 장중 3개월물 금리 역시 4.048%를 기록하면서 10년물 금리를 넘어선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하고 3개월물까지 이제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를 추월하는 상황인데요.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며 이것은 추후 경기 침체의 전조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평균 금리가 20년 만에 7%를 돌파하면서 향후 미국의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미 모기지은행협회가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21일까지 한 주 사이 0.22%포인트가 오른 7.16%까지 상승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1년 전 대비 무려 2배 이상이 오른 건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주택 부분을 짓누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물량을 측정하는 MBA 시장 종합지수는 한 주 전보다 1.7%가 하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금리에 민감한 주택 부분에 강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는 가운데 협회 측은 이미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인해 주택 수요에서 상당히 극적인 후퇴를 목격했다면서 주택 가격의 상승세 완화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은 더욱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올해 에너지 가격이 60%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까지 하락하겠지만 지난 5년 평균 대비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월드뱅크는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북해 브렌트 이후 내년도 평균 가격을 배럴당 92달러, 24년에는 80달러로 예상했으며 이것은 지난 5년 평균이었던 60달러 대비 훨씬 높은 수치이고 다만 내년도 호주산 석탄과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EU산 천연가스 가격은 4배가량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유럽연합이 내달 5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제품 일부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 석유 수출은 1일 평균 200만 배럴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월드뱅크는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로 인해 러시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례 없는 사태인 만큼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바로 이 회사 모빌아이를 굉장히 언제 상장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아주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인텔의 자율주행 사업부분 자회사 모빌아이가 공모가 대비 37.9% 폭등해 28달러 9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빌아이는 전날 밤 공모가를 주당 21달러로 책정하면서 기업 공개를 성사시키며 기업 가치가 170억 달러로 책정됐고 오늘 주가 상승 덕에 시가총액이 22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모빌아이는 올해 초만 해도 모기업인 인텔이 500달러 시가총액을 전망했지만 주식시장 하락 속에 기업 가치 평가액이 급속히 감소했으며 들로직에 따르면 공모가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모빌아이가 처음이란 보도입니다. 한편 인텔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본사가 있는 모빌아이를 2017년 153억 달러에 매입했으며 모빌아이 시가총액이 약 170억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5년 동안 17억 달러의 평가 순이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3, 4분기 미국 GDP 예비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분기 대비 2.3%의 성장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9월 내구재 주문, 캔사스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10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애플, 아마존, 캐터필러, 허니웰, 인텔, 맥도날드, 머크, 인터내셔널 페이퍼, 마스터카드, 알트리아, 슈퍼파이, 퍼스트 솔라, 허스 글로벌, 오토네이션, 사우스웨스트 에어, 핀트레스트, 로열 커리비안, 티모빌 US, US 스틸, 웨스턴 디지털, 컴캐스트, 그리고 캐피털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